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이제 추가 편집을 해보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일단 뭐 이렇게 소스 삽입하고 그 소스가 기본적으로 그 소스들을 편집하는 그것만 해봤죠. 그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예, 뭐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 붙이고 그 다음에 효과음 좀 넣고 뭐 요 정도 이미지 삽입하고 여기까지 해봤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이제 미처 설명드리지 않았던, 설명드리지 못했던 추가 기능들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이제 미디어 소스를 불러왔을 때 이 소스 목록들이 있죠.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작업했던 그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오디오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도 있고, 뭐 이미지 파일도 있고, 다시 또 뭐 효과음 파일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별로 헷갈리지 않는데, 예를 들어 제가 최근 사용한 소스가 24개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나는 일단 뭐 최근에 사용한 소스 경로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계속 그 최근 사용한 소스들 불러다가 계속 써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나는 오디오 소스가 좀 궁금한데 오디오 소스를 좀 가져다 써야 되겠다 하실 때에는 오디오 소스만 따로 불러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오른쪽 위에 이 빨간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동영상 소스도 보여주고, 그 다음 이미지 소스도 보여주고, 그 다음 오디오 소스도 보여줘.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오디오 소스만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안 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안 보이게 해줘. 그러면 제가 그동안 썼던 오디오 소스 파일만 보이는 거죠. 예, 이러면 훨씬 더 찾기가 쉽겠죠. 그럼 소스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난 동영상만 보고 싶어. 그럼, 동영상 이렇게 많았군요. 네, 그래서 이런 동영상만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 파일만 보고 싶어. 그러면 또 이렇게 이미지 파일만 본다든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소스 목록들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에서, 이 미디어 샘플 아까 이게 뭘까 했잖아요. 네, 자막 같은 거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동영상 샘플 있었잖아요. 이것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선택하고 그대로 타임라인으로 끌고 옵니다. 예, 그래서 타임라인에 끌고 왔더니 10초짜리 영상이겠죠. 카운트다운 10초니까요. 예, 그럼 여기에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될 건데, 10초가 너무 길어. 그러면 우리 몇 초부터 하면 돼요? 5초. 예, 5 나오는 요 타이밍, 딱 요 시점이네요. 예, 그러면 이 5 나오는 데에서 아까 뭐 했죠? 우리 잘라내기 할 줄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원하는 위치나 5초부터 나오고, 5초 카운트다운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지금 동영상 샘플에 있는 1987-654321 이것을 어떻게 했죠? 그대로 클릭하고, 이 타임라인으로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 찾아서 타임 막대, 시간 막대 가져다 놓고 자르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부분 안 쓸 거니까 앞부분을 딜리트 하면 되겠죠. 예, 지우기. 예, 지우기를 했더니 이제 시작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네. 5, 4, 3, 2, 1, 시작. 이렇게 나가는 거 보실 수 있었네요. 그죠? 이거 제가 이 코르크 배경으로 하나 좀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초 나가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마침 우리 이미지도 삽입했겠다. 앞에 카운트다운도 있겠다. 그럼 이제 효과음 샘플 있습니다. 이 효과음 샘플로는 뭐 아까 우리가 효과음 잠깐 넣어봤잖아요. 박수도 넣어봤고 뭐 기상 나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잠깐 들어보면 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오디오에 있는 이 소스 지우고요. 우리 지우고 효과음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우려면 어떻게 하죠? 개체를 선택해야죠. 선택하면 선택됐다는 의미 뭔지 아시죠? 예, 테두리 색깔도 바뀌게 되니까요. 선택된 상태에서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예, 지우시고 그 다음 제가 여기에 등장 드럼 그대로 클릭해서 소스 가지고 옵니다.
네, 오디오에 들어가겠죠.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 배경음악이요. 네, 배경음악도 여러분들이 음악으로 또 이렇게 배경을 좀 깔아주면 훨씬 영상이 부드럽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좀 배경음악도 기왕에 가지고 온 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사운드나 이미지나 다 저작권이 없는 것, 네, 저작권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소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배경음악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사이트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무료 음원 하나 검색을 했더니 이런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서 그 해당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여기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실 때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세요. 필수 사항입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료로 쓰실 수는 있지만 라이센스를 밝혀주긴 하세요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막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필요하다면 뭐 내지는 뭐 여러분들이 또 구한 어떤 무료 음원이 있으시면 예, 그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음원이나 이미지가 어떻게 저작권 문제가 잘 해결된 건지 꼭 확인하시고요. 일단 제가 이거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카피 해둔 상태에서 다시 곰믹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곰믹스에서 소스를 좀 불러와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소스 불러오기 위해서 제가 그 저장된 폴더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찾아서 소스로 불러옵니다. 예, 그대로 제가 지금 드래그 앤 드롭 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드래그 앤 드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장한 파일 이름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추가 어떻게 하나요? 예, 클릭한 상태에서 그대로 원하는 위치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네, 꽤 기네요. 그죠? 네. 네, 그럼 한번 다시 또 들어볼까요? 좋아요. 네, 근데 음악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음량 조절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디오 클립 선택하시고 음량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이니까 예, 음량을 좀 조절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긴 거 막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길이 네, 원하는 길이만큼만 좀 잘라서 보여줘야 되겠다. 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 정도 뭐 겹쳐도 되고 안 겹쳐도 되고 뭐 이렇긴 한데 이제 조금 이렇게 깔리는 형태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음악 끊기는 거 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미리 보기 화면에서만 끊기는 거지 실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음악이 이렇게 가다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뚜껑 틔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듣기가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있었던 것처럼 음량에서도 이 오디오에서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오 편집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디오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 음량 조절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었죠. 음량을 좀 줄였고, 그 다음에 그 음량 조절 오른쪽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선택된 오디오 편집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된 오디오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 음량을 그러니까 불러오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뭐 한다고 했죠? 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선택된 영역에 효과가 적용된다고. 근데 일부 영역에 적용될 거라고 했고요. 전체 영역에 뭐 이런 거라기보다 시작부터 5초 너무 좀 기니까 제가 한 3초 정도 이렇게 이제 13초밖에 안 되는 음악이니까 시작 음량 0부터 시작해서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이렇게 늘려갈 거냐
예, 요거 또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형이 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아까는 전체가 다 거의 비슷한 음량이었는데 제가 지금 미리 듣기를 해보면 점점 커지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이드인 효과입니다. 그러면 끝날 때도 페이드아웃 효과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페이드아웃을 다시 클릭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선택된 영역의 효과가 이제 완전히 줄여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소리랑 좀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런데 한 5초 정도 겹치는 거 하고 끄듬량은 완전히 줄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눌렀어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이 오디오 구간도 좀 이렇게 다르게 편집을 똑같이 아까 비디오 편집하듯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죠? 네, 그러면 이거 됐다. 그리고 적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디오가 이제 어떻게 깔리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점점 커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점점 작아지는 거 보실 수 있었는데, 지금 제 말소리랑 오디오가 너무 조금만 맞물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하게 겹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이런데 오디오를 조금 겹쳐진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더 길게 겹치긴 한데 제가 이미 너무 짧게 그냥 잘라버려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뭔가 음악 하실 때는 음악 배경을 까실 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 효과를 오디오에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게 겹치면서 진행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까지 예,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오디오 편집으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 예,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다가 까는 거까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음악 잘 선택하셔서 배경음악 잘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 텍스트,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이미지는 사실 넣어봤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미지 삽입하는 건 해봤고, 여기에 적당한 텍스트,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넣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소스 탭에서 텍스트 이미지로 가면 됩니다. 네, 텍스트 이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추가인데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탭을 선택을 했죠. 네, 그 다음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텍스트를 클릭하면 되겠죠. 네, 그럼 어디에 텍스트를 추가할 건지를 알려줘야 돼서요.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이 미디어 소스에서 미디어 샘플, 그 배경 이미지, 그 샘플 추가한 데에 제가 텍스트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텍스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예, 클릭했더니 텍스트 추가 지금 작업창이 나타났죠.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 텍스트 추가 관련해서 그냥 자막 넣으시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메뉴를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요거는 글꼴체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글꼴 크기,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 스타일. 그 스타일 클릭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거의 문서 편집할 때 많이 보셨던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뭐 저기 정렬 방식, 그 다음에 진하기, 이탈리, 뭐 밑줄 긋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이제 그 자막 스타일, 아까 보셨던 요 스타일이 적용된 거.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거.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막 나타내기의 효과. 그 다음에 자막 사라지기 효과. 그 다음에 자막의 위치,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막을 한번 입력을 해야 되겠죠. 뭘로 해볼까요? 곰믹스 계속 우리가 편집 연습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기본 지금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박스의 테두리가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 설정하셔서 글꼴 폰트 종류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여러 폰트들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고 다 쓰실 수 있는 폰트가 아닙니다. 아예 상업적으로도 배포 가능한 폰트를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요. 네, 폰트 저작권이 없는, 네, 그래서 문제가 없는 폰트를 쓰시면 좋겠고, 주로, 가독성도 있으면서 괜찮은 폰트들 쓰시는 데 있어서, 뭐, 여러분들마다 사실 폰트에 대한 취향이 다를 수 있어서, 근데 뭐, 가장 안전하게는 네이버에서 배포한 이 나눔 글꼴들이 저작권 없이 쓰실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뭐 필요하시다면 이제 이렇게 나눔 코딩,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글꼴 좀 달라졌나요? 확실하게 달라진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네, 달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펜 형태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제목을 넣을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제목처럼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굵은 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도 조금 더 크게 해볼까? 뭐 이러면 조금 더 크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 요런 것들이 있구나. 뭐 텍스트 어떻게 들어갈 건지 박스에다 넣을 건지 아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적 감각을 최대한 총동원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어떤가요? 눈에 잘 띄나요? 네, 그리고 뭐 굵게 하고 싶으시면 뭐 굵게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거 이미 굵게가 적용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나는 좀 바꾸고 싶다 이러면 텍스트 자체를 뭐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예,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제 위치요. 위치가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바로바로 여러분이 미리 보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텍스트 자막도 효과 없음도 있지만 서서히 나타나기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 사라질 때도 서서히 작아지면서 사라지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적용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적용. 그러면 미리 보기 해봐야 되겠죠. 미리 보기는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되니까요. 예,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군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미지가 바뀌니까 제가 이제 선택했던 개체가 딱 3초만 제시되는 이거였는데,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지, 이 크기를, 길이를 좀 더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막도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요? 네, 이렇게 늘려주시면 그만큼 제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 제시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이거구나 이제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막 넣는 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 이미지로 바뀌어서 다시 자막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다음 자막 넣을 위치 지정하시고요.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텍스트 추가. 네, 텍스트 추가 하셔서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부제목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시 여기 안에 블럭 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 자막 형태가 바뀌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네. 블럭 설정 안 해도 상관이 없군요. 네, 그러면 블럭 설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체 하나 선택하셔서 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넣겠다. 네, 글꼴은 뭐 조금 더 줄여볼까요? 뭐 줄이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뭐 스타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효과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제가 뭐 깜빡이면서 나타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라지기 효과는 서서히 사라지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고 적용 버튼을 항상 눌러주셔야 됩니다. 적용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또 미리 보기 해봐야죠. 네, 이렇게 깜빡이면서 나타나서 서서히 사라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막 자체에 이 텍스트에
그 제시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까 뭐 영상 제시 시간 조절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조절해서 쓰실 수 있으시니까 예, 그 부분 참고하셔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자막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치 이제 제목에만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다음 영상에서 뭔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텍스트로 대시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자막을 넣으시면 되는 거라서 뭔가 뭐 이렇게 동시에 싱크로 된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제시되는 건지 제시되게끔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은 뭐 이런 거 안내 글 좀 넣고 싶다 하시면 또 텍스트 추가 하나 더 하시고요. 영상 그 관련된 자막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설명글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왜 미리 보기에서 안 보이냐면 너무 길어서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넣으시고 얘가 뭐 가운데로 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스타일 하나 지정하셔서 이번에 뭐 박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박스 넣었다. 예, 그러면 요거의 효과는 왼쪽에서 나타나서 사라질 때는 오른쪽으로 사라지기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요것도 다시 뭐 이렇게 하고 적용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나왔네요. 그죠? 네. 왜냐하면 글씨 읽는 방향이 잘못돼서요. 예, 그러면 이거 편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막 클릭되어 있죠. 자막 클릭된 상태에서 여기 연필 이게 텍스트 수정입니다. 텍스트 수정 클릭하시고 이게 왼쪽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왼쪽으로 사라져야 정확한 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누르고 플레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것들을 쓰실 때에도 우리가 원래 익숙한 그 읽기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 효과들을 잘 생각하셔서 거기에 가급적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지금 이거네요. 제가 이미지 추가를 지금 눌렀어요. 이미지 추가를 눌렀더니 덧붙여지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이미지 추가를 할 건 아니고요. 이미지 추가가 아닌 지금 취소를 잠깐 누르고 실제 이미지 추가할 필요가 있는 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라고 치고 그 다음 이미지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원래 영상 위에 덧붙여지는 이미지를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러왔던 이런 이미지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미디어 소스의 배경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경 이미지와 그냥 이미지는 다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제가 이미지를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미지 추가를 클릭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말풍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추가를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평화 예, 하고 제가 위치도 여러분이 그대로 보시고 네. 이렇게 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넣고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이거 적용 안 하고 바꿔서 그렇군요. 네, 적용 하나 이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 더 추가해 볼까요? 네, 와우 하나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뭐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 이미지 추가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미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미지 있고 제가 한번 적용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이미지 하나 있었죠. 그 다음 또 하나 이미지 있었죠.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개를 넣었는데 이 같은 영상 위치예요. 두 개를 넣었는데 이 두 개 어떻게 편집하나요? 이미지를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선택을 하시면 네, 선택을 하면 그대로
그러니까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제시 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미지 수정 클릭하시면 되고, 제시 시간도 지금 3초로 할 건지 더 늘릴 건지 지금 좀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미지 여기 트랙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이 경계선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원하는 시간만큼 해주시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것도 아까 이거 최고 이미지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최고 이미지도 편집하고 싶다면 같이 늘려주면 되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미지가 추가가 될수록 같은 영역의 트랙이 분할이 되는 그런 기능까지 이 곰믹스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겹쳐지지 않아서 훨씬 좋은데요. 지금 곰믹스는 트랙이 분리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그냥 끝인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차를 두고 제시를 하고 싶다면, 제가 지금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르게 표시할 수 있어서, 예, 시간차를 두거나 좀 겹쳐서 뭐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나타나게 하라,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4번인지 5번인지는 클릭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우를 클릭하니까 얘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표시는 클릭하니까 뒤로 나가 있는 거 보이는데, 지금 이게 이런 게 어떻게 보여지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가, 예, 와우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최고 표시 나오고, 나오는 이 이미지.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영상에 덧붙여지는 그런 이미지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뭔가 추가하고 싶으면, 그다음 이미지 추가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기본 이미지로 해서 156개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예, 156개. 예, 그러면 여기에 말풍선 넣고 자막 넣고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재밌으니까, 네, 제가 잠깐 취소하고 여기에 또 하나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여기에 제가 이제 이미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말풍선을 하나 넣어줘. 네, 이렇게 요 말풍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겠죠. 요만큼 여기 넣어주는데, 여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어주면 돼요. 텍스트 하나 넣어서 여기 구간에 텍스트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러면 이 위치를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사실은 아까 여기 지정된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 끌고 갔죠? 네, 끌고 가서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뭐 인사말 정도니까 조금 가벼운 글씨체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펜으로 하고 너무 작아졌네요. 그러면 좀 더 괜찮네요. 네, 그리고 적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제는 팩트 체크 네, 그럼 원래 없다가 나타나는 걸 거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화. 이번 주 주제는 팩트 체크입니다. 지난주 네, 그러면 아까 안녕하세요가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네요, 여기. 그러면 얘 요만큼 움직여주고, 얘 요만큼 움직여주고. 네, 이렇게 이제 자막이나 어떤 이미지호가 넣는 거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상당히 흥미롭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도 여러분 넣어봤죠? 그러면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셨는데, 혹시 애니메이션 이미지는 뭐 좀 쓸만한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물론 프로로 되어 있는 거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프로가 없는 것들은 여기에서도 쓸 수 있는 거라서, 예를 들어 잠깐 이제 적용 취소를 좀 하고요. 내가 원하는 곳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인사말 좀 지나고 여기에서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지 추가하고 제가 여기 주목 표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주목. 그러면 이 주목 도형 편집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애니메이션 효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조해주는 요것만 조금 더 줄여볼게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여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를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말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영상 나왔을 때 여기에서 보여주겠다. 그러면 가짜 뉴스란 무엇일까요? 예, 의도적으로 지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거 나타날 때 네,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서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더 추가하면 아무래도 화면 영상에서 변화들이 좀 생기니까요. 훨씬 더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요거 타임라인을 전체 보기로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했다면 뭐 요 정도 위치에서 뭘 좀 더 추가해 볼까? 예, 그러면 다시 또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번 보시고 이 중에 여러분이 좀 쓸만한 거 가져다가 또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영상에 필요한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제가 느낌표 하나, 애니메이션 이미지에서 느낌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예, 하고 적용. 예, 그러면 또 여기에 이미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제시 시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제시 시간을 우리가 한참 또 보여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편집.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언론이 오보를 냈을 때는 언론 처음에 강조 정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한 만큼 보여지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뭐였습니까? 예, 이미지 추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것저것 좀 필요한 것들 찾아서 계속 좀 쓰시면 되는데, 뭐,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너무 많은 그런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산만하고요. 오히려 교육적 효과는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필요하다면 보시고, 이렇게 자막 배경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멋있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막에 지금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보다는 여기 이미지를 뭘로 바꾸면 좋을까? 자막 이미지를 또 하나 더 넣어도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요거 자막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추가. 제가 해보니까 아까 애니메이션에 자막 있었죠. 자막 배경 무료로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가운데서 이거 좋다. 네, 그래서 적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하고 그럼 글꼴도 편집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 좀 더 크게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나오게. 그러면 이제 뭐가 위로 갈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미지를 이제 뒤늦게 추가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여기 텍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추가를 했는데 잠깐 볼게요. 네, 텍스트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삽입된 순서에 따라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 제시 순서를 좀 바꿔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자막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도 있고 자막 배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같은 시기에 보여지는 거긴 하지만 뭐가 더 먼저 추가가 된 거예요. 자막이 더 먼저, 텍스트가 먼저 추가가 되니까 그 위에 자막 배경이 텍스트를 가리게 된 거죠. 그런 경우는 이 제시 그 우선순위 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막 배경을 텍스트 밑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로가 있어요.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서울여자대학교 그 아래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이시죠? 네, 텍스트가 이렇게 제시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하면 네. 네, 그래서 이 제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보면 만약에 안녕하세요라고 한 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 텍스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먼저 나오는 걸로 순서를 바꿔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다시 보니까 디지털 예, 리터러시 인사말도 나오고 뒷배경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텍스트와 이미지가 서로 겹쳐져야 되는데 이 겹쳐지는 것에 있어서 더 위로 개체가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뭘로 조정을 하나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요거 순서, 네, 순서 버튼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도 넣어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 이미지 추가도 애니메이션 이미지도 봤고, 기본 이미지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뭐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리지만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기본 이미지는 거의 다 무료고요. 애니메이션 이미지 중에 일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재미있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강조 표시도 했죠, 아까. 네, 이번에는 템플릿을 좀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템플릿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템플릿에도 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회색으로 프로라고 되어 있는 건 말씀드린 대로 프로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템플릿 중에 보시면 제가 지금 시즌팩을 아까 보여드리다가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전체 목록 보기를 한번 해보면 문 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문 열기.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냥 여러분들 넣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문 열기를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한번 넣어볼까? 카운트다운 한 요 사이 정도 어딘가에 넣는 걸로. 문 열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그 위치에, 네, 적용 이렇게 눌러보면 추가가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작업을 하시게 될 때, 이 템플릿을 활용을 하면, 이 제시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을 했는데, 여기 제목은, 네,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만 열리게. 그러면 원래 배경 이미지만 있었는데, 여기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애니메이션 효과의 이미지가 또 덧붙여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템플릿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중에 문 열기가 있고요. 사실 뭐 딴 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것도 사실 없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프레임 중에 혹시 뭐 누구 뭐 축하하실 일 있으시면 뭐 이럴 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이제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보실 만한 것은 오버레이 클립입니다. 오버레이 클립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전체에 225개가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몇 개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적용은 해볼게요. 네, 여기 이미지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제가 선택했죠. 지금 개체 선택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클로우저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플레이.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이 클립 위에 이 클립 자체에 적용되는 거. 이게 클립 전체에 적용되는 게 오버레이. 아까 영상 전환은 뭐예요? 시작할 때 뭔가 영상과 영상이 교차되면서 시작 지점에 변화를 주는 게 영상 전환. 오버레이 클립은 해당된 클립 전체에 적용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도 이번에는 뭐 다른 클립 한번 해볼까요? 빗망울, 빗샘 만약에 이거보다는 제가 보니까 파티클 괜찮더라고요. 화려한 조명 샘플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 제가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클립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무 정신없지만
화려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화려한 조명이 지금 여기 어디에 적용됐어요? 이 오버레이 클립 트랙에 적용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화려한 조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쓸 수는 없고요. 쓸 수 있는 게 딱 우리한테는 2개밖에 없군요. 네, 그러면 요게 좀 나은가 싶으면 요거 화려한 조명으로 바꿔서 다시 적용해 볼게요. 요거 괜찮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파티클에 있었던 오버레이 클립이에요. 애니메이션은 보면 이제 떠오르는 풍선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다 넣으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일부 영상에 잠깐 좀 넣어 볼게요. 여기를 이제 잘라야 되겠죠. 잘라야 해당 클립에만 적용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요만큼 그냥 의미 없이 지금은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떠오르는 풍선을 한번 날려보는 거죠. 요만큼.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또 해볼게요. 오버레이 클립에 지금 하나 추가된 거 보이시죠? 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대책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애니메이션이지만 네, 오버레이 클립으로 적용된 영상에서 이렇게 풍선 날아가는 거 이거 애니메이션에 있는 오버레이 클립입니다. 요 영상 안에만 잠깐 이제 제시된 시간만큼 적용되는 거라서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것은 풍선과 하트 2가지네요. 파티클에서는 화려한 조명 2가지 쓸 수 있었죠. 네, 그 다음 프레임으로 보니까 아까 빗망울 뭐 이런 거 지금 다 안 되고요. 뭐가 되나요? 파인더. 예, 그러면 여기 파인더 안에 또 적용되나 한번 파인더를 뷰파인더 하고 적용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앞에 이제 뷰파인더가 생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제시 효과는 뭐 계속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각 그 오버레이 클립 목록마다 뭐 한두 개 정도, 2개 정도네요. 2개 정도만 우리가 무료 사용자에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뭐 아쉬운 대로 여러분들이 이 오버레이 클립은 충분히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레이 클립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해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한 클립에도 그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분량만큼 오버레이 클립 제공할 수 있어서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그냥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라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얘기죠. 이제 예, 써보시는 그래서 걸로 뭐 없으면 지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버레이 클립이 전체에 뭐 225개나 있지만 이 중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몇 개 안 되긴 했어요. 예, 한 뭐 10개는 될라나요? 예,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일단 이렇게 보통 뭔가 우리가 언론사의 오보를 가끔 가짜 보통 우리가 언론사 네, 가능한 것들을 일단 가능한 것들을 일단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요. 네, 오버레이 클릭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필터예요, 필터. 예, 필터를 잠깐 보니까 이제 부드럽게 선명하게 뭐 질감형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영상 클립에만 적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영상에 적용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부분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기를 조금 이렇게 잘라서 차이가 나는 것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영상에서 이것을 뭐 모자이크로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적용된 거 보이시죠? 현재 영상에 아니면 블럭을 제공하는 거, 뭐 이렇게 반전되는 거, 뭐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어서 이거 무섭네요. 예, 요런 건 어떤가요? 자, 한번 적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달라졌나? 네,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뭐 이야기를 이런 하는데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게 필터도 보니까 뭐 이런 거 있구나 우리가 이제 알았고, 그다음 색상형도 보시면 색상 필터. 여러분들 뭐 사진 찍으시면 이런 필터 적용 많이 하시죠.
예, 요런 것들도 뭐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번에는 영역 선택하기로 해서 제가 일부 영역 선택하고 그 영역에만 필터를 좀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선택 영역 제거나 이런 거 안 하고요. 분할, 예, 한 번에 분할한 걸로. 그래서 이 영상에다가 필터를 좀 옛날 사진으로 이렇게 하고 적용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것을 오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론사의 네, 뭐 좀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일을 여러분들께 이제 샘플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해 좀 해주시고요. 뭐 옛날 사진 제가 이번엔 빈티지 잠깐 해볼까요? 또 빈티지 하고 저 여기다 적용할 건데 예, 빈티지 하고 적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사건이나 이렇게 소식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백으로 것을 갔다가 오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사들, 뉴스 있잖아요. 그래서 허위 정보는 아니지만 또 취재 빈티지로도 과정에서 이렇게 좀 또 바뀌었다가 잘못된 정보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본이고요. 이게 필터입니다. 색상형 필터 지금 잠깐 보셨고 질감형 필터도 아까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필터가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예, 여기 보니까 필터 적용된 영상 클립에는 이런 표시가 나타나네요.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적용된 데에 이 FX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영상 전환이네요. 예, 영상 전환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영상 전환은 뭐 이것저것 좀 한번 써봤으니까, 적용을 해보셔서 어떻게 이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적당한 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뭐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와서 막 잘라내고 뭐 이런 거 영상 전환 효과 기본적으로 좀 넣어보고 뭐 이런 것만 해봤었는데 지금 어느새 보니까 트랙별로 너무 많은 작업을 해놨네요. 예,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 곰믹스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무리해서 많이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실 때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효과를 잘 적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구나. 그리고 좀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네, 다른 프로그램 곰믹스 프로를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제 요거 확인하시는 걸로 예,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써봤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니까 지금도 이런 작업할 때 다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프로젝트로 저장을 꼭 하셔야 된다고. 예, 그런데 내가 이거 저장하고 나서 이 작업 상태를 뭔가 좀 더 다른 버전으로 남겨놓고 싶다. 이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하나 남겨두시고 그 다음 현재 상태 저장하시고 이러면 되겠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로 반드시 저장을 하셔서 작업 상태를 저장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도 저장 한번 했고요. 지금부터는 인코딩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는 이거 저장 폴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 시작만 누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이 출력 관련해서 여러분이 설정을 좀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 설정을 잠시 좀 열어보면은요. 여기 이제 간편 설정을 우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간편 설정에서 압축 방식에 따라서 인코딩 속도에 좀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고화질 동영상으로 이 인코딩을 하신다면 좀 속도는 느리더라도 이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일반 동영상으로 그냥 만들어도 된다 하면 인코딩 속도 빠른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 자체의 어떤 그 길이, 그러니까 편집된 최종 길이에 따라서 이 인코딩 하는데 속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따라서
이 고화질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 동영상에도 된다 하면 이거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비트레이트도 여기 제가 물음표 보시면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아지죠. 단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파일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래 원본의 비트레이트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으니까 원래 이제 원본 화질을 감안해서 이 비트레이트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레이트가 비디오에 이 비트레이트라고 하는 게 이 1초의 영상을 구성하는 데이터 크기를 의미한대요. 네, 그래서 데이터 크기가 이제 커지면 화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비트레이트는 이제 높은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화질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어서요. 적당한 수준의 이 비트레이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레이트가 너무 높으면 당연히 용량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인코딩 하는데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겠죠. 뭐 저는 지금 60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영상 크기에 따라서, 화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트레이트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압축 방식은 당연히 이제 그 MP4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엠팩 4 오디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디오 포맷도 이거 내용 좀 한번 보시고 오디오 음질, 이 퀄러티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코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화면 크기는요. 화면 크기는 1280에 720 정도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화면 크기를 너무 처음에 작게 인코딩을 하시면 화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흐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는 1280, 720 정도 사이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편 설정 우선 확인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코덱도 확인하셔야 될 때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기본 제공된 이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 크기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출력 설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출력 설정까지 제가 설명드렸고 이번에도 역시 이제 다 끝났으면 인코딩 시작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인코딩 시작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 화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저장 경로 아까 곰믹스 편집 연습 이번엔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하고 파일 이름 설정한 후에 그 다음 인코딩 완료 후에 프로그램을 인코딩 완료 후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건지 아닌지 뭐 인코딩 완료 후에 아예 시스템까지 종료하실 건지 확인 뭐 필요하시면 이거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종료하지는 않는 걸로 하고 인코딩 시작 눌러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일부러 연습 과정이라서 뒤에 내용은 다 잘랐고요. 그다음에 한 4분 정도 진행되는 건데 영상이 뭐 이것저것 효과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많이 미리 보기 지금 보면서 하게 되어 있지만 인코딩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지금 미리 보기로 보니까 대략 내가 영상을 얼마나 편집했구나, 어떻게 편집했구나 알 수 있죠? 뭐 다른 작업 좀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지저분하게 많은 그 효과를 넣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코딩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코딩 작업이 완료되었답니다. 재생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미디어 소스 불러와서 작업한 거죠. 효과음 넣었죠. 예, 지금 페이드인 되는 오디오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소리 좀 줄여놓고 볼게요. 자막 넣었고, 강조 효과, 그 다음에 오버레이 클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와 문화 이번 주 주제는 팩트 체크입니다. 지난주 뉴스 리터러시를 통해서 뉴스를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우리가 접해야 됐고, 여기에 허위 인증에서 또는 도용해서 기사 네, 형태를 갖춘 비디오 게시물을 필터 가짜뉴스다 넣은 이렇게 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확인되시죠? 사실 그 본인은 뉴스와 가짜뉴스 네, 여러 가지 뭐, 네, 색상 필터도 지금 확인했고, 강조 효과, 뉴스들도 그런데 이것을 네, 우리가 이제 요 가짜 정도 하죠. 네. 그래서, 요렇게 내가 이제 효과 넣은 것들이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제 이런 그 영상들이 강의 영상, 그러니까 수업 영상들이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데서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많은 기능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